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3살짜리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딸아이가 태어나고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았고, 가정적인 남편과 큰 무리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혀 이렇게 하소연 일도 해볼까 찾아왔네요. 있었던 일 그대로 설명할 테니까, 과연 여러분들께서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이 3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결혼한 건 무려 9년 전입니다. 한마디로 결혼하고 6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지요. 예상하시겠지만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편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또한 결혼 전부터 가장 비중을 둔 게 바로 자녀 계획이었던 만큼 신혼 초부터 많이도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도통 소식이 없자 병원까지 다니면서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봤었지요. 문제는 저희 두 사람 몸에 그 어떤 문제도 없고, 오히려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평균 이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임신이 돼야 정상이라는데도 1년, 2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그만큼 슬픔과 절망도 같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요즘에 30대 후반이나 40이 넘어서도 늦둥이 낳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노력하자 말해주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 속은 오죽하겠습니까? 실제로 저보다 아이를 훨씬 더 좋아하는 남편이거든요. 말은 마음 편하게 먹자고 했지만 저희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오죽했으면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조차 우리 부부 앞에서는 아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게 가장 싫더군요. 좋다는 건 다 먹어봤고, 용하다는 한의원이나 유명한 병원까지 모두 다녀봤지만 가는 곳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희 친정에는 제가 외동이라서 다른 조카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도 빨리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생기질 않으니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지요. 이럴 때 오빠나 언니가 있었다면 저 대신 손주를 보여드렸을 텐데, 살면서 외동이라 참 좋다고 생각한 적이 더 많았지만 자식돌이를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몇 배로 아팠어요. 대신에 시가 쪽에는 저보다 1년 일찍 결혼한 신우가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금방 딸을 낳았거든요. 시부모님께서도 외손녀 재롱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셨고, 저도 남편도 조카를 마치 우리 딸인 것처럼 많이 예뻐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정말 조카밥으로 불릴 정도로 이뻐해서 매주 주말마다 혼자서라도 신우네 집으로 조카 보러 가더라고요. 그렇게 두 가족이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빠르게 친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고, 정도 어느새 많이 들어 여행도 같이 가거나 평소에도 신우가 저한테 조카 사진들을 자주 보내줄 만큼 친해졌지요. 진짜 우리한테 딸이 태어나면 이렇게 이쁠까 싶을 정도로 남편이랑 저는 조카를 아끼고 이뻐했습니다. 가끔씩은 신혼의 부부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로 저희끼리 조카만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틈나는 대로 이런저런 선물들도 자주 해줬어요. 그때까지도 저희에게는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다 보니 이번 생은 엄마 아빠가 되기는 글렀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거의 5년 넘게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나마 조카라도 있으니까 허한 마음 달랠 수 있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내 아이에 대한 기대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면서 저는 조카를 차라리 제 딸로 여기고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는 걸로 만족하려 했는데, 인생이라는 건 마치 무슨 맛이 나올지 모르는 초콜릿 박스라는 어느 영화 속의 대사처럼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딸아이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재작년에 태어난 우리 천사는 현재 3살입니다. 그리고 조카는 7살이고요. 원래는 신혼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왕래했고, 딱히 무슨 일이 없어도 오로지 조카 하나 보겠다고 들렀었는데, 우리 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지방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저는 주말 부부도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죽어도 저와 딸아이랑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 따라 같이 우리 세 식구 다 같이 이사를 했지요. 졸지의 시댁과 신혼의 집이랑 물리적으로 꽤나 멀어지게 된 거지요.
차로 3시간 걸리니까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얼굴 보고 조카 보러 가는 일은 없게 되었는데 사실 가까이 살았어도 상황은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집에서 어린 딸을 키우기에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딸아이 물건 살 때마다 틈틈이 조카 장난감이나 좋아하는 책을 꾸준히 사서 보냈습니다. 물론 한 번씩 백화점에 갈 때면 조카한테 어울릴 만한 예쁜 옷도 한 번씩 사서 보내줬고요. 참고로 저랑 남편 둘 다 전문직인데 저야 육아휴직을 해서 정상적인 월급은 못 받지만 남편 연봉 자체가 꽤 높다 보니 조카 선물 사는데 그리 큰 부담은 못 느꼈었지요. 그리고 직접 만나러 가기는 힘들어도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매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시댁을 방문할 때면 신우는 몰라도 조카 아이가 저희 애를 질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가볍게는 우리 애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뺏어간다거나 근처에 못 오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워낙 오랫동안 혼자 사랑을 받아온 조카 입장에서는 저랑 남편 역시 자기만 애지중지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쟁자가 생겨버린 거죠. 그 나이 또래 아이가 충분히 보일 만한 반응이라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저나 남편이 우리 딸을 안고 있으면 여지없이 조카가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도 안아달라 졸라대길래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짠하고 귀엽기까지 했다니까요. 원래 질투라는 게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조카를 더 신경 쓰고 예뻐해 줬습니다. 전보다 용돈이나 선물도 훨씬 더 자주 하고요. 그때까지는 딱 그 정도였어요. 거리가 멀기도 하고 기껏해야 1년에 몇 번 못 보니까 괜찮았지요. 우리 딸아이를 조카가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도 않았고 저나 남편이 항상 우리 딸아이 옆에 있었으니까 조카도 뭘 어떻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몇 개월 전에 남편이 2년간의 지방근무를 마치게 되었고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조카 볼 일이 많아졌어요. 문제는 다시금 가까이 살다 보니 예전처럼 신우네와 교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밥도 같이 먹거나 어른들끼리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지냈지요. 사실 전에는 신우네만 아이가 있다 보니 제대로 부모 심정을 나누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각자 완전한 부모 입장에서 이것저것 너무 잘 통해서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두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놀러도 가고 조만간 같이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어려운 형편의 해외여행 한번 못 갔다는 신우이의 말이 늘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마침 아시는 분이 호텔 할인권을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비용을 보태면 신우네 가족도 데리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소식에 신우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보고 있는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조카와 저희 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나 남편이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을 때 조카가 저희 딸을 때리고 안 때린 척 한다거나 우리 딸이 저한테 안기려고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조카가 달려와서는 저희 딸을 확 밀쳐내고 자기가 안기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지요. 떨어져 살았을 때만 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가까이 다시 붙어 살게 되면서 우리 부부에 대한 조카의 집착이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건 저희 부부는 조카가 어릴 때부터 보고 지냈다 보니 친딸만큼 예뻐하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저희 딸이 태어나자마자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친밀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카를 좋아하고 아끼는 만큼 저희 딸을 좋아해 주지 않았고 그런 모습들이 눈에 자꾸 보이니까 은근히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어른들끼리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아빠한테 안기겠다고 걸어오고 있는 걸 아무 이유도 없이 옆에 있던 조카가 세게 밀어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행히도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꽤나 충격을 세게 받았는지 딸아이는 엄청 울기 시작했고 저도 남편도 너무 당황스러웠지요. 사실 그때만 해도 신우가 본인 딸한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어떤 이유에서건 동생 괴롭히는 거 아니라는 교육을 제대로 해줬다면 저희 부부 역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우나 심해부 둘 다
그 장면을 보고 귀엽다며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자기 딸이 원래 질투가 심하다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니 그게 전부 저희 부부를 친부모인 자기들보다 더 좋아해서 그런 거라네요. 아니 지금 우리 딸은 놀래서 죽어라 울고 있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네 딸만 귀엽다며 실실 웃고 있는 둘을 보고 있으니까 어찌나 얄밉던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카를 혼내고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도 아닌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곧바로 신우에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질투가 났거나 동생이 미워도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은 잘못된 거라는 교육을 시켜달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나름 눈에 거슬렸던 부분들까지 말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을 뺏어가거나 노려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폭력성이 너무 세진 것 같은데 이대로 있다가는 어디 하나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같이 여행도 다녀올 건데 이런 잘못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면 나는 솔직히 많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따로 교육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아니 여기서 제가 딱히 잘못한 게 있나요? 제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한 건데 신우이는 제 말이 기분이 많이 나빴는지 자기 딸이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한테 그 사랑을 뺏겨서 그러는 건데 오히려 안쓰러워해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저한테 성질을 버럭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 찬밥 신세 만들지 말라고 아주 그냥 지 입장에서만 섭섭하다 난리를 치대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딸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잘 알면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섭섭하다니요. 그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우리 딸을 저한테 넘기더니 시누이와 시매부한테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며 너는 왜 우리한테 네 딸만 이뻐해달라 그러냐고 그러는 너는 우리 애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따졌어요.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면서. 꼭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식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따끔하게 야단치는 게 당연한 건데 니네처럼 무조건 감싸고 돌면 그게 바로 자식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싸움이 날 것 같아 일단은 제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기분 나쁘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조카랑 자기 남편 손을 잡아 끌고 나가버리더군요. 얼마 후 분이 안 풀렸는지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저희 보고 그딴 식으로 살지 말랍니다. 조카라고 차별하면 벌 받는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곧바로 문자를 보여줬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앞으로 신우네랑 만나는 일은 아예 만들지 말잡니다. 아무리 조카한테 잘해줘봤자 저것 보라고 지들이 받은 건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그저 서운한 것만 말하지 않냐길래 제가 그럼 이번에 잡혀있던 여행 스케줄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지요. 남편은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당연히 우리끼리만 가는 걸로 하자네요. 솔직히 저도 남편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조카가 우리 딸한테 한 것만 보면 앞으로 언제 어디서 또 다른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자기들 딸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지 본인들도 잘 알 텐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가 신우한테 섭섭하니 어쩌니 그딴 소리 들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우리 딸 태어난 뒤로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처음에 병원에서 받은 옷이랑 신발 사준 게 전부거든요. 저희가 주는 걸 받기만 해서 그런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은데 솔직히 그동안 한 번도 서운하다는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단지 우리한테 아이가 없는 데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있으니 진심으로 조카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막말로 선물이나 호의라는 것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베푸는 사람 마음이 상하지를 않죠. 안 그러면 최소한 오직 자기 입장에서 서운하다 섭섭하다 같은 소리는 하지 말던가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자기 동생이나 조카만 생각하면 정이 확 떨어진다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다만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결국 남매끼리 사이가 틀어진 걸 아셨는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저보고 중간에서 중재를 해보라고 하시길래 마음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싸움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짚어드렸어요. 제가 처음부터 조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신우네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더라면 이만큼의 배신감까지는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예전엔 정말 잘 지낸 거 어머님이 더 잘하시지 않냐. 근데 그쪽 집 식구들이 100번 1000번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냐며 똑부러지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그냥 알겠다 한마디 하신 다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심정으로는 하나도 아쉽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커서 철이 든다면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남편이 너무하거나 과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겠죠? 삼위지혜가 많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